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유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둘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준비 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통신 판매 신고하는 것부터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화면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부터 컴퓨터를 다 같이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켜주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 센터라고 한글로 자판에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쳐주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나오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셨다면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 가입자와 로그인하기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판매 가입하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판매 가입하기로 들어가실 때는 내가 만약에 네이버 로그인이 있다고 하시면 네이버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따로 사업자로 가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사업자로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김유나 강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차후에 나는 내가 단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직원이 관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의 로그인보다는 따로 가입을 하셔서 판매 가입자로 가입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판매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판매 가입자로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가입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들어오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 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개인을 클릭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업자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요, 사업자를 클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가입하실 때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하신데요. 이때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개인 사업자냐, 간이냐, 그리고 여기는 일반이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월 8,000 이상인 분들은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4,800 미만인 분들은 간이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수로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판매 스토어로 지금 가입이 어려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증으로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필수로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는 필요한 게 바로 이건 겁니다. 대표님 또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통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가입이 가능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요, 이 서류부터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장 사본 준비가 먼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인감증명서 사본도 한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 신고증은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판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으시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하실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강사님? 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간단하세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실 때 꼭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증이 일단 필요하시고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신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마트 스토어 판매 가입, 로그인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확인증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건요. 저 김윤아 강사의 구매 안전 확인 이용증이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용증이 아니라는 거,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 센터로 일단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매 정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사업자 전환이라는 게 나오십니다. 이때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사업자 전환이라고 나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 개인이 아닌 사업자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전환하시는 겁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입력대로 회사 이름 치시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보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이 나오시는데요. 이거는 그날 바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저장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 하셔서 뽑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프린트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안전 서비스 확인증이 있으셔야 우리는 통신판매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발급이 되셨다면 우리는 요거를 스캔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이 부분 좀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좋지만 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부분은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꼭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는 프린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발급증을 프린트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프린트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서류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구매 확인증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제가 스캔을 해놓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통신판매 신고증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통신판매 신고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넷 검색창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나는 인터넷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는 직접 방문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요.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 다들 켜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 24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정부, 그다음에 숫자 24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공인 인증서가 또 있으셔야 되세요. 이제 간혹 공인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인증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공인인증서가 꼭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공인인증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보 24시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간혹 유튜버 밑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공인인증서가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로그인 시 되어 있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또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기존의 정보 24시에 나는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로그인으로 들어가시고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이 꼭 필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정보 24시를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좀 하시면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자,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시면 다음 절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공인인증서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통신판매 신고라고 작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신판매라고 쓰시게 되면 그 다음 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업체 정보 빈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작성을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성을 그대로 또 해주시면 네. 그러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작성이 되시는데요. 이때 첨부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꼭 첨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거를 스캔 파일로 하셔서 PDF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JPG라든지 요 화면 그 파일이 중요하세요. 자, 나는 이게 좀 어렵다 강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서 꼭 이렇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수령 방문은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또 이제 그 관할 구에 따라 좀 다르신데요. 직접 방문만 되는 곳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꼭 하셔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신청 내용이 되어서 요거 접수가 되어 있는지를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넉넉히 기다리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세요. 또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또 스토어를 열으셨으면 또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 또 체크를 하셔서 신청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매일같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오십니다. 민원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하시면 바로 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거를 이제 온라인을 뽑으시거나 직접 가셔서 방문하셔서 받아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 신고증 받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통신판매 신고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있으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판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판매는 안 되십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팅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돈은 어떻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고객한테 물건을 전달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기본적인 절차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트렌드로 또 우리가 오픈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로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들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내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좀 상위 위에 좀
올려올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매번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 나는 하지만 올라오지 않는다. 이름을 검색했는데도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상품을 올리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기 전에 저와 약속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은요, 상위 노출을 위해서 자신만의 여러 가지 로직, 나무 트리를 좀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품 등록 위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소식 위주로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결정하셔서 자신만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고객들은 나만의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과 그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완성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좋은 아이템은 위탁, 총판, 제조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제조를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단계도 있겠지만 아마 이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제조가 아닌 어떤 상품을 위탁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판매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내가 제조해서 하다 보시면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금방 시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요, 꾸준하게 그리고 여러 시장들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제조해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위탁으로 해서 그 시장의 문들을 익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총판과 제조의 순서대로 해보시는 것도 가장 저는 김유령 강사는 추천을 해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또 하나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전문몰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몰로도 가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라고 오픈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들이 지금 어떤 거를 좋아할지 모르고 또 어떤 걸로 검색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오픈해서 다양한 걸로 고객들의 시장의 문을 오픈하셔서 종합몰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어떤 것들이 고객들이 우리 스토어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전문몰로도 좀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오픈하시기 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S 부분과 배송, 그리고 반품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이따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CS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함께 좀 저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픈하시기 전에 그냥 단순히 한번 해볼까? 이걸 그냥 오픈할까? 나는 스마트 스토어로 해볼까라가 아니라 시작하셨다면 정말 꾸준하게 우리의 가게를 알리기 위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스마트 스토어를 장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판매를 오픈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저 김유라 강사와 함께 스마트 스토어 상품 올리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